자, 1882년으로 넘어갑니다. 1881년 아까 별기군의 창설과 관련돼서 우리 이모군란이라는 용어를 잠시 봤어요. 이모군란 왜 일어났는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어요. 별기군을 창설하다 보니 새로운 무기도 사줘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됐습니다. 지원을 해주다 보니 국가에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다른 부서 거를 일단 중지해버립니다. 구식 군인이었던 당시 장용영이 아니죠. 무의영에 있었던 군인들은요, 월급을 받지 못해요. 무의영에는요, 많은 군인들이 소속돼 있었는데 이들이 받아야 될 월급을 신식 군인들에게 모두 몰아준 거예요. 자, 구식 군인들은 계속해서 반감이 쌓이겠죠. 일은 하고 있는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일을 하는데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서서히 가족들도 지쳐갑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하고 우리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볼까? 라고 생각이 들 때쯤에 정부에서는 월급을 줍니다. 한 달치. 13개월이 밀렸는데 한 달치를 줬어요. 그 당시에 월급은 쌀로 줬거든요. 근데 쌀을 딱 열어보니까 쌀은 없고 쌀 껍데기와 돌이 들어있었어요. 당시 선해청이라고 하는 월급을 나눠주는 기관의 관리가 이걸 빼돌린 건데요. 관리의 부정부패가 심했죠. 그래서 이모군란을 일으켰던 구식 군인들은 이 선해청 관리의 처벌을 요구했지만 처벌을 요구했던 군인이 도리어 매를 맞게 되면서 반란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모군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구식 군인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계양장 주민들이 합세하게 되거든요. 계양장 주민들은 왜 합세하였는가 살펴보면 치외법권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치외법권, 계양장 내에서 일본인, 미국인은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조선인들은 그냥 호구입니다. 조선인들은요, 내가 일본이면 계양장에 가서 조선인의 뒤통수를 때리든 칼을 찌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장난감처럼 돼버린 거죠. 이에 백성들, 계양장의 주민들은 고통을 받아 있었는데 정부는 계양장의 주민들이 함부로 이사가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양장 주민은 계양장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뿐만 아니라 이 구식 군인들의 가족들은 한양의 근처에서 살아야 되는데 당시 서울에 모든 인구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계양장 근처인 인천에 많은 구식 군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월급을 못 받는 가장들을 보고 같이 분노를 일으켰죠. 그래서 계양장 주민들은요, 정부에 대한 많은 비호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며 이렇게 우리가 못 살게 된 것이 전부 흥선대원군을 몰아내고 자기가 정치를 하고 있는 민씨정권, 즉 명성황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또한 여기에 수도권 전체에서는요,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큰 문제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질 정도로 조선에서는 곡물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왕실은 든든히 먹고 살았죠.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왕실은 든든히 먹고 살고 이것을 막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빈민들은 굉장히 열이 받았어요. 굶기는 건 싫거든요. 여러분들도 학교에 남아서 한 3일간 굶기면서 공부를 생각한다고 생각해봐요. 분명 탈주하는 친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굶는 게 힘들었고요. 이것은 정부의 탓이라는 게 명확했기 때문에 정부에게 우리의 빈곤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겸 다 같이 합심하여 이모군란에 지지를 하게 됩니다. 즉 구식 군인들이 정부를 뒤엎는데 동의하게 되었고 다 같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경복궁을 치게 되죠. 구식 군인들은요, 경복궁을 점령했어요. 이 경복궁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요, 당연히 일본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계양장에 있던 일본인도 그렇고 경복궁 근처에 있었던 일본인도 그렇고 우리를 계양장에서 못살게 굴던 일본인 다 죽였습니다. 죽이거나 다치게 했죠. 그리고 이들은 명성황후를 잡아라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다시 안치자라는 것을 목표로 계속적으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일을 벌이는 와중에 명성황후는 어떻게 했는가? 도망갔어요. 자신의 친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명성황후가 한 일은 과감하게도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청나라야 도와줘입니다. 우리 백성이 죽을 것 같아서 진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살겠다고 청나라한테 도와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왕실이 살기 위해 청나라의 도움은 어쩔 수 없었고요. 청나라의 군대가 개입돼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진압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가죠. 자, 청나라의 도움을 받은 명성황후는 청나라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청나라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모군란은 진압됐지만 청나라의 간섭이 굉장히 심화되었고 이모군란을 제압했던 청나라 군인들은 조선을 떠나지 않고 우리나라를 간섭하기에 이릅니다. 즉 조선에서 청나라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바로 조선에 머물러 있는 군대로 정부를 쓸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자, 청과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맺어졌는데 일본 또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한 발짝 더 나서게 됩니다. 바로 제물포 조약이라는 것의 체결인데요. 이모군란 당시 계양장에 있던 일본인과 경복궁에 있던 일본 공사가 피해를 받으면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보상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돈으로 배상금을 지불하라 라는 용도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계양장에 있는 일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군대를 파견할 것이다. 즉 일본군이 조선 내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역할이었어요. 결국 일본 군대가 조선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일본 군대는요, 청나라 군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고요. 또한 경복궁도 점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에 불씨를 붙이는 조약 중 하나죠. 자, 청나라의 간섭이 심화되면서요, 청나라 사람들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조선을 침탈하기 위해 1883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는요,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청의 상인이 내륙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경제적 특권까지도 주었습니다. 즉 청나라가 조선을 꿀꺽하기 위해서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우리가 장악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국제사회에서도 조선은 청나라 거니까 건들지 마라라고 선포한 거랑 똑같아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조선의 자주권을 크게 흔들리게 했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에서는요, 청나라만을 믿기에는 약간 불안하다. 그리고 우리는 청이 아니라 더욱 발전된 나라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보빙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보빙사의 파견은 미국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 제물포 조약과 관련지어서는요,